오슈. 자, 오늘은 Q&A에서 두 번째고 다음 주에 할 게 세 번째라서 기본 개념 끝난 다음에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인지 할 거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중에서 8번 질문 다우에게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다우에게라는 건 뭐냐면 다우 지수가 30 종목이 있는데 그중에 3분의 1 고배당 수익률로 기준해가지고 제일 높은 3분의 1만 10종목에 투자하는 게 다우에게 투자. 이게 구글에 쳐보면 나오고 신뢰를 한국엔 다우지수가 없으니까 한국부터 얘기를 하자면 미국은 다우지수 거기서 보면 되고 한국으로 아무래도 미국보다는 한국이 더 잘 알 테니까 한국 거를 해보면 코스피 200에 보면은 다우지수 30은 아니지만 코스피 200 하면은 코스피에 상장된 어, 상위 우량 종목 200개 중에서 시가총액 순으로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업종별로 왜냐하면 다우지수가 업종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도 업종별로 해서 은행 정기예금 이상 배당 그러니까 다우에게는 그냥 30종목별로 업종별로 고배당주 3분의 1 안에 드는 거 10개만 하지만 이거는 10개만 하는데 고배당을 저번에 했을 때는 평균 배당 수익률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정기예금 금리를 따신 게 좋다는 건 설명을 했지. 왜 그래? 왜 정기예금 금리를 써야 돼? 배당 평균 배당 수익률이 아니고. 기억 안 나? 아니, 이거 녹화되는 거지? 그냥 정기 예금에 해놔도 돈이 그만큼 불면은 은행에 놓는 게 더 안전한데 모토로 여기다가 투자를 할 필요가 있어. 시간하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내가 지난주에 얘기한 게 1980년도부터 90년까지 10년 동안 은행 금리가 20%까지 올랐기 때문에 은행 금리가 20%고 받을 가능성이 100%면은 그 주식 수익률은 평균 수익률이 10%고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은 리스크는 크고 수익률이 낮으면 그쪽을 사질 않겠지. 그래서 주가가 오르질 않았고 그대로 됐고 그래서 배당 수익률을 하는 것보다는 정기예금 금리를 하는 게 좋다는 얘기고 또 하나 그때 빠진 것 중에 하나는 그때 다 집을 샀다고 성화가 얘기를 했는데 집 산 사람들 다 망했어. 우리 거기서도 집을 살려고 프레릭톤에서 알아볼 때 리얼터 중에 하나가 자기 아버지가 그때 많이 샀다가 리버리지를 많이 걸었는데 갑자기 이자가 20%로 올리니까 보통 임대 수익률은 10%고 그중에서 반은 비용으로 써야 되니까 실제로 남들은 5%밖에 안 되는데 이자를 갑자기 20%를 올라버리니까 그때 집 산 사람들은 다 망했다고. 그래서 그런 때는 집을 사는 게 아니고 채권을 갖고 있어야 돼. 채권 금리가 높으니까. 그리고 또 한 번 더 얘기를 하자면 그 전쟁 났을 경우엔 주식을 사야 돼. 그리고 대공할 때는 채권을 사야 되고. 왜 그런지 알아? 주식이랑 채권이랑 다른 게 뭐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채권은 나라에서 발행하는 그 사면은 이자를 얼마만큼 주는 거고 대신 이율이 낮고 주식은 회사가 상장하는 거지. 그렇다네요. 주식은 사기업체나 공기업체 어쨌든 영리회사만 발행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변동이 심할 수 있고 회사가 돈을 많이 벌면 오르는 거고 떨어지면 못 벌면 떨어지고 뭐 망한 경우는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고 채권은 주식보다는 안전하지. 채권은 정부에서도 발행할 수 있지만 그걸 국채라고 그러고 지방정부, 공채 아니면 회사에서 발행하는 건 회사채라고 부르기 때문에 다 발행할 수 있는데 주식보다는 안전한 게 주식은 오르내림이 있지만 채권은 어쨌든 만기 때 그 액면가를 받게 되니까 오르내림이 적고 물론 채권도 회사가 망하면 못 받으니까 휴지가 될 수는 있지만 적어도 주식보다는 받을 가능성이 높아. 국채 같은 경우는 망할 가능성이 사실 거의 없고 그래서 어, 전쟁 때 수요가 많을까 공급이 많을까? 수요가 수요가 많죠. 많죠. 공급은 줄어들겠지. 왜냐하면
전시용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파괴가 되기 때문에 수요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그러니까 회사가 돈을 많이 벌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어, 대공황 때는 수요가 많을까 공급이 많을까? 공급이 많죠. 공항 자체가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뭐냐면은 회사가 돈을 못 벌지. 못 파니까. 결국 주가가 떨어질 거고 반대로 물가도 떨어질 거기 때문에 채권 값은 오히려 높아지지. 예전에 100원에 팔았던 게 물가가 떨어지면 80원에 살 수 있으니까 채권은 100원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주가는 뭐 50원으로 빡 떨어졌겠지만 그래도 채권은 이자 플러스 물가 하락에 대한 상승까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대공황에 맞서면 채권 사야 되고 그리고 전쟁이 나면 주식을 사야 돼. 존 템프턴 경이 그때 2차 세계대전이 발생했을 때 1달러 이하짜리 싸구려 잡주만 사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번 그런 경험이 있고 대공황 때는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배당은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 배당은 한 반토막 났긴 했지만 물가가 한 20%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 40% 정도 떨어진 거니까 배당 나중에 배당주 투자할 때 그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고 어쨌든 코스피 시가총액별로 정기예금 금리 지금 2.66%라는 거 저번에 구글 해가지고 보여줬지 내가 그 이상이 된 걸 찾아보면 시총순으로 쭉 보는 거는 네이버 금융에 보면 시총 저번에는 네이버 금융에서 배당 쪽을 보여줬지 근데 그 옆에 보면 시총도 있어 그걸 치면 나오는데 어, 이 회사별로 이제 검색을 하면 되는데 지금 시총 1위가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검색을 했는데 그거는 2.6% 이상이니까 해당이 되는데 삼성전자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우가 주가가 낮으니까 배당 수익률이 더 높을 거라고 배당을 더 많이 주니까 그래서 고른 게 삼성전자 우 이게 4.57%였고 배당 수익률이 그 다음으로 한 게 하이닉스였는데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랑 업종이 같기 때문에 뺐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네이버는 배당 수익률이 0.1%라서 뺐고 카카오 0.02% 뺐고 바이오로직스 배당 안 해서 뺐고 LG화학 1.29% 그래서 뺐고 포스코는 2.8%니까 2.6% 넘으니까 넣고 KB금융 3.14%로 해서 높으니까 넣고 SK텔레콤 3.23 뭐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는데 이거는 내가 지난주 일요일인가 토요일 날 했기 때문에 지금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많이 바뀌지는 않았을 거라고. 여기에 대해서 질문 없지? 네. 자, 다음은 10번. 9번은 뭔지 미리 했는지 아니면 질문했는데 답변이 없어서 했는지 몰라서 어쨌든 뺐고 그래서 미국 1등주가 뭐냐라는 질문이었는데 미국 1등주는 미국 주식 시가총액 1위지. 한국 시가총액 1위. 그러니까 한국 1등주는 삼성전자일 거고 미국 시가총액 1위는 애플이었는데 최근에 뭐로 바뀌었어? 그건 모르겠네요. 둘 다 몰라? 테슬라? 테슬라는 지금 5인가 6인가 그래. 그럼 딱히 올라갈 게 있나? 아마존인가? 아마존이 4인가 그렇고. 아, 왜 한 개씩 땡나지? 유튜브, 구글인가? 야 여기 써져 있는데 뭘 그걸 자꾸 보냐? 어디야? 저기 1위처럼 안 아니, 보는 게 생겼다고. 아니라 그냥 대충 예상해서 하는 거예요. 맞출 수 있으니까. 읽어보라고. 여기 뭘 예를 들었어? 마이크로소프트요.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로 올라갔어. 그런데 어제 애플이 다시 1위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1위하고 1위가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지. 네. 왜 애플이 1위로 다시 바뀌었는지 알아? 왜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가 됐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팀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준하는 마이크로소프트 핸드폰 새로 내지 않았었어요? 성화. 글쎄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서비스 때문에 올해 수익이 엄청나게 늘었어. 그래서 올해 60%가 올랐어. 그래서 근데 1위가 됐는데 아이클라우드 있잖아요. 그런데 애플이 왜 갑자기 또 1위로 다시 돌아갔을까? 무슨 사건이 터지지 않았을까요? 클라우드에서. 그러니까 지금 하루에 한 번은 뉴스를 보라고. 내가 주가 보라는 얘기는 안 해. 주가 볼 필요 없어. 주가는 뭐 1년에 한 번만 봐도 돼. 자주 볼수록 불행해지니까 주가는 보지 말고 뉴스는 보라고. 애플이 2025년까지 완전 주행 전기차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 어제.
그래서 10%가 올랐어, 애플이.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쳤지. 전기차가 지금 전기차 때문에 엄청나게 오른 회사가 어디야? 테슬라. 테슬라. 테슬라하고 애플하고 누가 이길까? 싸우면. 애플이 애플이 이기죠. 이기겠죠. 왜? 기본 다져진 게 훨씬 근본이 있잖아요. 그게 휴대폰하고 연결돼 있잖아. 이건 휴대폰 연결성 때문에 그래. 애플 쓰던 사람 지금 준아 애플 쓰냐? 네. 애플 쓰던 사람 다른 거를 못 옮겨. 그런데 애플 쓰던 사람이 테슬라에 연결해가지고 쓰려고 그러겠어? 애플카에 연결해서 쓰려고 그러겠지? 어쨌든 나는 그동안 애플을 한 20만 불 정도 샀고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가 돼서 다시 마이크로소프트 또 20만 불 정도 살려고 주문 내놓고 있는데 계속 나는 저가로 사기 때문에 몇 주째 못 사고 있고 지금 네. 애플이 다시 1위가 돼서 차이가 10% 이상 나면은 다시 애플로 돌아갈 건데 그 전까지는 일단 10% 이내면 두 개를 같이 갈 건데 미국 1등주 투자 전략은 1등주가 꼴등주보다는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지. 그래서 1등주를 사는데 하기도 쉽잖아.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치면 애플 팔고 마이크로소프트 사면 되고 다시 애플이 올라가면 애플도 사면 되고 그러면서 오르니까 그래서 좋다는 질문 거지. 있어. 질문해. 1등주하고 2등주를 다 똑같이 사지 왜 1등주하고 2등주를 번갈아 가면서 사야 돼? 바뀌니까 그렇지. 애플이 1등주였다가 마이크로소프트로 바뀌었잖아. 그럼 아니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주가 내, 되잖아.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꼭 1등주만 살 필요가 뭐가 있어. 어차피 주가를 살 거면 1등주하고 2등주하고 사가지고 두 개 다 갖고 있으면은 두 개가 엎치락뒤치락 1등, 2등 하지만 결국은 다 수익이 되잖아. 그렇게 따지면은 뭐 분산 5위 투자자잖아요. 아마존이나 6위 테슬라나 뭐 이런 것까지 다 사지. 엔비디아나 뭐 이런 것까지 다 사지 못하러 1등주만 사.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어쨌든 이거는 자기가 결정할 일이고 미국 1등주에 대한 질문은 이거야. 대답은. 고마워. 일단 유익했어. 이거의 스크리닝은 나중에 이 녹화 끝나고 할 거니까 마이크로 트렌드라는 데서 스크리닝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성화 같은 경우는 어디야? 텍스프레스 리뷰 어카운트 워터하우스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면 할 수 있는데 뭐 거기 로그인해서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 마이크로 트렌드라는 데서 로그인 없이 해도 되고 그거는 편할 대로 하면 되고 준하는 마이크로 트렌드 가서 보고 성화는 워터하우스 가서 해도 되고 이쪽에서 해도 되고 두 가지가 있고 그리고 뱅가드 홈피에서 해도 되고 뱅가드 홈피에 가면 ETF가 있는데 ETF에 보면은 거기 시총 1위주가 뭐라는 건 거기 나오니까 그리고 야후 금융에 가서 봐도 되고 야후 금융에 내가 이걸 조사했을 때 일주 전만 해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가 2.528 테라 밀리언이나 빌리언이 아니야. 그리고 애플이 2.46 그러니까 0.02 테라 달러만큼 달라지지. 근데 이게 바뀌었다는 거 알고 있고 그러니까 2.7% 정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섰는데 지금은 다시 애플이 앞섰어. 어제 바뀌었어. 자, 이거 질문 없지? 네. 다음 분할 매매가 뭐냐? 분할 매매는 성장주 같은 경우 변동성이 큰데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는 뭐 한 30%까지 떨어지거나 오를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10배씩 오르기도 했고 그만큼 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럴 때 필요한 게 분할 매매인데 내가 이거 싸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비싸다고 생각해서 팔았는데 더 올라갈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나눠서 사고 나눠서 파는 게 분할 매매야. 그러니까 특히 어, 배당주 같은 경우는 분할 매매를 안 해도 되는데 변동성이 큰 성장주 같은 경우는 분할해서 매매를 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 저번에 왜 2.5% 떨어질 때마다 10%를 파냐 그 얘기가 나왔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졌어. 30%까지 떨어졌는데 30%까지 떨어진 다음에 사기보다는 25%에서 그냥 어, 다 팔고 오르면 그때 사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2.5%마다 10%씩 매도하는 방법이 분할 매도 전략이고 그리고 오를 때는
뭐 2.5% 오를 때가 아니고 좀 확실해야 되니까 한 2배 정도. 그러니까 5% 오를 때 현금으로 갖고 있는 거를 전액 매수하는 방법. 이게 분할 매매 전략이고 이거는 한 종목의 변동 매매에 대한 대응이고 시장 자체가 하락할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0.2% 정도가 오르거나 내리는데 하루에 만약 하루에 3%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나스닥이 3%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한국도 뭐 코스피가 3% 떨어졌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 왜냐하면 그 기관 투자자들이 그 물량이 제일 많은 걸 먼저 사거나 먼저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3%가 하락에 했다 하루에. 그러면 주식을 전부 다 팔아버리는 게 매도 전략이야. 이거는 분할 매매가 아니고 시장 전체의 변동성 때문에 그리고 시장 전체가 변화할 때 성장주 같은 경우는 더 크게 변화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반대로 살 때는 31일 기다려서 전액 매수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 분할 매매는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최고 얼마큼까지 떨어지냐.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10배까지 오르니까 뭐 25%가 아니고 더 더 작아야 되겠지 이게. 그러니까 25%가 2.5%씩 10분의 1씩 팔라고 하면 이게 만약 예를 들어 100%라고 그러면은 10%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아야 되겠지. 그리고 살 때는 뭐 20%가 오를 때 사고 혹은 5%가 오를 때 사고 그리고 어, 사는 거는 시장 전체가 떨어지고 그리고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사고 이런 거는 확실하게 정해져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없이 하면은 그 사람이 뭐 이 오르면 주가가 오르면 계속 오를 것 같고 떨어지면 계속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심리에 쌓이게 돼 있고 대중 심리가 그렇게 돼서 주가가 이동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하는 게 더 유리하다 이런 얘기고 질문 있어? 아니요. 이거는 무슨 누가 만든 원칙이야? 이건 누가 만 검증이 된 거야? 그냥 분할 매매 검증이 자체는 그건 거고 이 딥하게 그동안 해온 거 바탕으로 매도랑 매수할 때 저걸 정한 거잖아. 자기는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당신의 경험이 아니면 누가 발표한 거야? 나는 모든 걸 책에서 배웠어. 이게 책에 나온 거지? 책에 나온 거고 내가 모든 회사 지금 회사 종목 수가 10,000개가 넘고 ETF가 7,000개가 넘는데 그걸 다 조사할 시간은 없어. 하지만 누군가가 조사를 해가지고 책으로 나온 거를 읽고 아 그렇다 싶으면 하지. 내가 25년 전에 주택임대 사업을 할 때도 그냥 사람들이 뭐 전세 끼고 살면 좋다 이런 얘기 들었지만 얼마나 좋은지는 몰랐는데 어떤 회계사가 쓴 책을 읽고서 괜찮겠다. 뭐 매년 그때만 해도 25년 전만 해도 매년 10%는 전세 가격이 올랐으니까 한 10년만 지나면 투자 자금 다 회수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 거고 이것도 책에서 읽은 거야. 책에 읽어보니까 나는 성장주 투자를 안 한 사람인데 성장주 해서 애플이 뭐 30%씩 최고로 떨어졌고 테슬라가 10배 올랐고 이런 걸 보지도 않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 뉴스 책에서 읽은 보겠죠. 거야. 책에서 읽고 뭐 이거 그럴듯하다 싶어서 전략을 채택을 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검증됐냐 안 됐냐 그거는 몰라. 하지만 책에 읽고 그렇다 싶어서 본 건데 내가 그걸 다 실험해보고 하려면 좀 어렵지. 그래서 성장주는 15% 이하만 투자를 할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배당 하려고 하고 나는 투자 전략이. 근데 내가 최근 일주일 동안도 미국 주식에 관련된 책 세 권을 읽었는데 그중에 테슬라 3,500주를 갖고 있다는 친구는 몰빵을 한다는데 나는 몰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 그 이유는 테슬라가 뭐 앞으로 전망이 있다. 전기차 전망이 있다라는 거는 뭐 누구나 동의를 하지만 그건 예전에도 그랬다고. 예전에 철도가 뭐 세상을 바꿀 거다. 바꾸긴 했지. 하지만 철도 회사 많이 망했고 인터넷이 라디오가 바꿀 거다. 바꿨지. 하지만 최고의 승자는 그때 닷컴 버블 때도 엄청나게 올랐다가 왕창 떨어진 적이 있었지만 그게 지금 테슬라가 1,000불이 넘는데
6불일 때 산 사람이 1000불이면은 30배가 올랐는데 내가 최근에 게임스톱 30불 올랐을 때 팔았잖아. 난 30배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한다고. 지금 3분의 1 값으로 떨어졌거든. 난 3분의 1도 비싸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안 사.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채택할 건지 안 할 건지는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지만 내가 이게 확실하다고 생각하면 몰빵을 하는 거고 25년 전에 임대사업 할 때처럼 확실하지 않다 그러면 뭐 10%나 뭐 20%만 할 수 있는 거겠지. 그래서 지금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하는 것도 지금 뭐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 다른 질문. 제가 아까 질문을 하려다가 놓쳤는데 그 당신이 우리 보고 뉴스를 잘 보라 그랬잖아. 근데 내 얘기는 애플이 무슨 자기네가 그걸 한다고 발표는 했지만 실제 애플이 전기차를 만든다는 거는 조금 약간 웃기는 일이잖아. 근데 그거를 뉴스만 보면서 걔네들이 그냥 발표하는 대로 따라하면은 망할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코로나 막 발생했을 때 그 무슨 그 코로나 그 무슨 약 그거 백신 만드는 회사들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막 그러다가 망했다가 막 그러잖아. 그럴 때 그 뉴스를 보는 눈도 길러야지 뉴스만 본다고 듣고 따라서 하면 망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건 내 생각은 떨어질 때 임상실험 그 실패했을 때만 떨어지는 거야. 그 뉴스를 보는 것도 자기가 뉴스를 보는 눈이 있고 정보를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그냥 뉴스만 보고서는 그렇게 저렇게 하면 다 떨어질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아까 이 분할 매매에서도 이걸 누가 한 거냐고 물어본 이유가 당신같이 똑똑한 사람은 그냥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접목시켜보고 이게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런 판단이 되지만 나 같은 사람은 책을 읽어도 잘 이해도 안 될 뿐더러 책을 읽고 나서 그거를 또 적용시켜보고 그런 것도 이게 된다 안 된다 판단하기도 어려우니까 이거는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자, 일단 지금 10분 남았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하고 더 자세한 질문은 이거 끝나고 할 건데 이거는 1등주 투자하는 사람만 봐야 돼. 배당주 투자하는 사람 볼 필요 없어. 변동성도 없고 내가 주가 확인 1년에 한 번 하라고 그랬잖아. 주가 오를 확률은 70%고 떨어질 확률은 30%지만 사람이 뭐가 좋아졌을 때 느끼는 것보다 뭐를 손해를 봤을 때 느끼는 불행이 3배나 크다고. 그러니까 오를 확률이 2배긴 하지만 떨어졌을 경우에 그 불행할 확률이 3배가 되기 때문에 주가를 자주 확인하면 할수록 불행해진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리밸런싱 할 때만 보는 게 원칙이야. 하지만 성장주, 특히 1등주 투자를 하기로 했다. 그럼 내가 아까 뉴스 보라고 그런 건 준하성화가 성장주 1등주, 미국 1등주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얘기를 한 거라고. 그럼 봐야지. 그거는. 자, 그리고 다음 넘어가자. 무슨 소린지 알겠어. 자, 12번째로 주식 매매 방법인데 증권제사 개설을 해가지고 나의 예를 들면 마이에스 동양증권 쓰니까 거기 들어가면 증권 계좌를 개설해야 주식 매매를 할 테니까 뭐 꼭 동양증권이 아니더라도 뭐 수수료가 싸거나 아니면 편한 쪽 이런 쪽을 고르면 되고 만약 외국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환율 수수료가까지 다 검토를 해야 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동양증권이 괜찮은 것 같고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다면 글로 해도 상관없고 어쨌든 증권제사 개설해서 인증서를 만든 다음에 로그인을 하고 로그인을 하면은 그냥 홈페이지에서 사도 되고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보면 트레이딩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매수를 하거나 매입을 하면 되고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보통 트레이딩 홈페이지에서 안 되고 다운로드를 해야 돼. 거래 신청을 한 다음에 해외 주식 거래 신청을 하고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는데 동양증권 같은 경우는 T레이더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되고 그 프로그램을 깔아서 띄운 다음에 로그인을 해서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환전을 해야 되고 그다음 매수나 매입을 하면 돼. 자, 여기 대해서 질문 있어? 근데 저는 못 만들잖아요. 왜 못 만들어? 그 인증서가 없잖아요. 인증서 지금은 공인인증서 말고 네. 공동인증서라는 것도 있어. 아니, 공동인증서. 기존의 인증서 말고 다른 인증하는 방법들이 있어. 저 국적 없는데도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하자. 다른 질문.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종료를 하고 화면을 좀 더 키워서 일단 지금 뭐야? 시간이 다 됐으니까 끝나고 다시 초대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